가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대로 시작했던 12월 아직입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어. 미쳐버려. 네. 야, 그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 한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심해졌잖아요. 엄청 심한데 거기는 이제 기대감이 가득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래서 11월이 아주 그냥 쫙 갈라졌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1기가 이제 2016년이었고 예. 2기가 이제 2024년도 트럼프 1기 당선, 2기 당선인데 네.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16년도를 지금 24년도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네.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8월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해가지고 11월에 대폭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똑같죠? 16년. 네. 12월은 어땠을까요? 16년 당시에 12월 달에 반등이겠네. 한 초중순 정도까지 하락하다가 네. 그 이후에 초폭등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희망컨대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 때 조금 나빴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기억을 못 하는 게 급등을 했으니까 기억을 못 하지. 실제 이제 트럼프의 취임이 가까워지면은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슈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살짝 기대를 해보면서 12월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12월 달은 재미가 없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는 상황이고. 12월 말에는 좀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IMF도 아니고 이 정도로 길게 빠졌으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의 뭐 완전 다 오늘 개인들 이 정도면은 매도가 평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약간 투매 느낌 들지 않았어요? 투매는 아닌데 분명히 투매는 아니야. 투매 우리 터질 때하고는 좀 분위기는 다른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야금야금 터지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이게 신용잔고가 야금야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네. 블랙 먼데이고 뭐 8월, 9월 달 초에 폭락 그때보다도 더 많이 줄은 상태라서 맞아요. 활력이 그냥 아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네. 버틴 사람만이 그 결실을 먹겠죠. 그렇죠. 예, 한국은 탄력일 때 있을 땐 탄력이 좀 있으니까 이 지금까지 못한 거 한꺼번에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어찌 되었거나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경험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선진 시장이잖아. 우린 약간 후진 시장이고, 그죠? 여기서 후진은 후지다 할 때 후진이 아니고 후진국형 시장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빨리 자리 못 잡으면 상법 개정이 된다 해도 굳이 한국 시장 참여해야 하나 하는 생각 고민 상당히 할 것 같아. 상법 개정돼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진짜로 없어지면 모를까 좀 애매하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상법 개정된다고 미국처럼 선진화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쪽으로 향해서 발 첫걸음만 딱 내딛는 수준이니까 그렇지. 아직 멀긴 했죠. 그렇지. 거기는 100이고 우리는 지금 빵이잖아. 그러니까 빵에서 걸음을 옮겨서 몇 년을 걸어도 50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 고민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법 개정이고 무슨 뭐 배당 분리소득이고 다 수단에 불과하고 목표는 결국에는 주주 환원율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 지표는 모든 제도 개선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순이익을 100을 벌면 최대한 8, 90 정도 이렇게 미국처럼 주주의 주머니에 돌려주는 이런 주주 환원이 좀 활성화돼야지 결국엔 PBR 멀티플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환경도. 그게 이제 결국은 따져보면 그걸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동업자 정신, 그리고 주주가 같이 해줬기 때문에 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 우리나라에 기업하시는 분이 주주는 동료고 동지고 파트너고 돌려드려야 되고, 여기 자식 생각을 먼저 할까 주주 생각을 먼저 할까 생각해보면 시간은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조금 암울한 생각이 좀 드는데 예전에 그 뭐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 패러다임이 전환은 일어나려면 한 대가 다 죽어 없어져야 그 다음 때가 이어받아야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지. 같은 사람한테 아무리 설교해봐야 그 사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주주환원 많이 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대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너무 암울한 얘기네요. 너무 암울하죠. 근데 한국 분들이 이제 일본 분들을 보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죠. 일단 한번 저질러 보자 이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속도는 좀 한번 가속이 붙으면 또 빠르게 가속이 붙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속이 붙을 때까지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지수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0.06% 하락해서 거의 보합이었고 코스닥은 0.35% 하락을 해서
그냥 뭐 지수로만 보면 평이했어요. 근데 사실상 대만은 2% 상승을 했고, 일본은 0.8% 상승했고, 뭐 홍콩은 보합이고 상해도 한 0.8%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미국도 S&P는 0.5% 금요일날 올랐죠. 나스닥은 0.8% 올랐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만 지금 하락 그렇죠. 떨어진 거라서 상당히 좀 아쉽고, 특히나 오늘 하락 종목수는 상당히 좀 많아서 네. 체감적으로는 참 그렇죠. 슬펐던 장이었어요. 해외 시장은 오락내락하면서도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한국은 방향성이 딱 하나야. 지금 하락 방향.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하고도. 네.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순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를 코스피에서 했는데 순매수를 코스닥에서는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1,300억 팔았거든요. 이 중에 삼성전자를 2,100억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대부분 좀 샀다는 거죠. LG엔솔과 네이버를 한 200억씩 샀어요. 네이버는 진짜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네요. 네이버가 AI의 한국의 핵심 주식으로 자꾸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AI 좀 활용하는 것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다 같이 좀 상승을 하는 것 같고 오늘 카카오가 5% 올랐어요. 네, 네이버가 올라가니까 이제 카카오도 뒤따라가는 것 같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이나 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샀나 보니까 알테오젠을 230억 샀고요. 네. 에코프로비엠 100억, JYP 220억, 에코프로 80억 정도. 그러니까 2차전지 뭐 약간이랑 알테오젠, JYP 이렇게 뭐 엔터주 샀어요. JYP도 뭐 최근에 뭐 어디 상도 받고 되게 이제 지배구조 괜찮은 기업이다 이런 것도 인정을 받고 네. 그리고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 엔터 쪽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 사업의 천병이죠. 제일 앞단에 있는 쪽이니까. 이제 악재는 많이 터진 거죠. 이건 뉴진스 건까지. 이 업체들 기준으로 보면 악재가 많이 터졌는데 사실 JYP는 상당히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8% 올랐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1등이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도 올랐거든요. 2등. 1, 2등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0.3%라는 건 다른 데서 좀 초토화됐다는 얘기죠. 네, 초토화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제일 많이 상승했는데 고려아연이 20% 올랐습니다. 다시 또 지분 경쟁을 할 것이란 이런 기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다시 또 막 14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주명 폐쇄가 얼마 안 남았죠. 그 전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네. 입장인 거잖아요. 네, 12월 말까지죠. 네, 그리고 증권주도 소폭 상승을 했고 증권주 중에서는 뭐 NH투자증권이랑 일부가 이제 배당을 이제 4분기에만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많이는 7%대까지 주기 때문에 네. 그 배당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좀 작용을 그렇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뭐 코웨이, 카카오, 넷마블, 크래프톤, NC, 시프트업 이런 뭐 게임주 위주로도 오늘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주에서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하나, 신한, 우리, KB 같은 은행 지주사들까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섬유유복, 종이목재, 전기가스 이런 데가 오늘 코스피 하락률 1, 2, 3위 업종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 말고 사실 많이 떨어진 섹터가 이제 항공 섹터. 아시아나가 오늘 7% 빠졌습니다. 그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제주항공, LCC들도 오늘 5%대 하락을 했고요. 이상하다. 이거 합병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 돼가지고 되게 좋게 보던데. 그래서 이미 주가는 다 선반영했죠. 네, 올랐죠. 좀 오르긴 했어요. 대한항공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 대한항공은 또 많이 안 떨어졌어요. 오늘 그러세요? 1%밖에 안 떨어졌고 다른 데들이 좀 떨어졌고요. 전력기기 섹터도 요즘에 좀 하락폭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가 10% 빠졌고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여기가 4%씩 빠졌습니다. 네. 재룡전기도 4% 정도 빠졌고 일진전기도 2%대 빠졌고 네, 전력기기가 사실 미국에서 전력기기 관련주들 올라가면 우리도 올랐는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오르는데 한국의 전력기기 주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거는 딱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패는 분위기네. 오른 것들도 수익 실현하고 그냥 현금화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좀 저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12월 달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세금 저기 배당 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대주주 네, 뭐 예를 양도세까지는 아니, 양도세도 좀 있겠네. 양도세 기준이 이제 50억이 됐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효과가 덜할 텐데 그래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오늘 12월 초일이잖아요. 이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1월 달에 생각보다 좀 기대가 됐던 업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국내 수출 잘 되는. 근데 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에서도 약간 부진한 데이터 좀 발표되면서 이 영향도 좀 받았어요. 오늘 이상하다. 저기 바이오 헬스 저기 그 바이오 의학 쪽은 뭐
CMO이긴 하지만 좋았고 그다음에 조선도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 실적이. 오히려 그쪽이 훨씬 많이 빠졌네 분위기가. 조선이요. 네, 조선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조선은 약간 신조성과가 조금 꺾이면서 네. 피크아웃 우려가 다시 좀 부각되면서 최근에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장기 전망은 괜찮다라고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못 믿겠지. 아니, 믿기긴 합니다. 뭐 조정받을 수 있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네, 조선 실적은 근데 확정적이에요. 27년까지 계속. 수주 베이스니까. 네, 그리고 신조성과 올라가는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신조성과로 도크를 다 채웠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인 거. 네, 오늘 수출입 보니까 수출입 내용이 지금 납품되는 게 지금 22년도 후반, 22년도 초반 거가 이제 들어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앞으로는 22년부터 이후에 수주받았던 것들이 이제 수출 숫자로 찍히는 거겠죠. 앞으로 1, 2년 후에는 이제 높은 신조성과에 받았던 그런 수주들이 매출화 되는 네.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적은 많이 올라갈 텐데 물론 이제 조선주는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이제 수주에 기반해가지고 네.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잘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화학 섹터도 오늘 좀 빠졌고요. 네.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데 계속 빠지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먼저 말씀드리면 이 12월 달에 모라토리움 선언할 거다 이런 찌라시가 한번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 롯데 그룹주들의 연일 대급락을 야기를 시켰는데 요게 그 찌라시가 돌기 하루 전에 뭐 유튜브 채널 두 군데서 영상이 올라왔나 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요 유포자에 대해서 롯데 그룹 차원에서 이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그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히트 치고 싶으면 자극적인 걸 다루고 싶지. 아무래도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긴 해 보면. 네. 근데 상당히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민사로 엄청 두드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용감한 행동인 것 같아요. 뭐 잃을 게 없으면 할만하지. 잃을 게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을 해야지 최대한.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습니다. 아침에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월달 한국 수출이 1.4%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해서 상당히 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임에도 너무 부진하게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증가율이 이제 다 누웠어요. 증가율이 더 이상 누웠죠. 네,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수출 1.4%면 안 되죠. 네, 일평균 수출은 10월 달에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3.6%로 이렇게 좀 반전이 돼서 올라간 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품목들로 보면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전년 대비 31% 올랐는데 31% 많이 오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전에부터 계속 38% 막 이렇게 30% 후반대에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월 대비 빠졌어요. 저는 이게 재밌는데 104 얼마더라? 125인가? 125인데 지난달에는 125.4여서 반올림으로 125가 됐고 이번엔 124.6이 돼서 반올림은 125가 됐어. 떨어진 거야. 네, 반도체 수출 금액으로는 올해 최저치입니다. 계속. 최저치? 네, 올해 가장 낮은 수치. 최저치라고? 네. 최저치 수준까지는 아니던데. 네,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모멘텀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대 품목 중에 플러스 증가율 나타난 데를 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가 122% 늘었는데 SSD 증가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 바이오헬스, 철강 이렇게 5개 품목밖에 없다고 합니다. 15대 품목 중에. 오늘 뭐 이제 그 종이 신문을 보니까 헤드라인에 뭐 7개 한국의 주력 사업 중에서 6개를 중국에 빼앗겼다 이런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 두드려 맞고 미국에서도 두드려 맞고 참 지금 슬픈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물량 뛰기를 시작하면 참 만만한 분야가 없죠. 그게 좀 문제인데 이번 그 반도체 수출액이 최저는 아니고요. 지난 7월, 8월보다는 많고, 그런가요? 예, 6월, 9월보다는 적습니다. 네, 한 중간쯤 위치가 되는데 하반기에서는 상반기보다는 잘했고 하반기로 치면은 네,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9월달에 136억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11월달에 이제 PC DRAM 모듈 고정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DDR5가 한 5, 6% 정도 떨어졌고요. DDR4가 한 12% 정도 떨어져서 예상보다도 더 부진한 수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문제는 DDR4는 인정을 해도 DDR5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걱정 요인이죠. IT 수요 부진에 따른 PC OEM들의 재고 조정 그리고 CXMT의 DDR4 공급 확대
이게 각각 수요와 공급 측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SK증권에서는 2분기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된 재고 조정을 감안하면 최대 비수기는 내년도 1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네. 메모리사들의 고부가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우려보다 나은 실적 발표가 눈높이를 제고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이닉스를 최선 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레거시는 악화되는 거 알겠는데 HBM으로 얼마나 실적 방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실적 발표를 해야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니니까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걸 증명을 해준다면 그때는 좀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찌언킴이나 이런 쪽 모건스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레거시 쪽이 안 좋으면 결국 그 레거시 만들던 애들이 이제 고사양으로 다 넘어가면 고사양도 경쟁이 격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논리고요. 그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은. 그리고 HBM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키움증권의 전망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지난주 금요일 날 키움증권이 일단 하이닉스의 25년도 영업이익 그 추정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월화수 이렇게 내리는 증권사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도 빠지고 있는데 오늘 키움증권에서 25년도 연간으로 HBM 부문의 실적만 추정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매출 11조에 영업이익 4조, 하이닉스가 매출 16조에 영업이익 8조를 전망했어요. 전 이거 보고 너무 숫자 잘못 적었나 싶었는데 분기 실적도 아니고 저 연간이래? 분기 실적인가 하고 봤는데 분기가 아니에요. 분기란 말이 없습니다. 이건 25년도라고 써 있어서 아니야, 이거 분기인데 이 정도면? 아니 분기라고 해도 맞지? 분기면 맞아. 8조 48에 32, 32조. 이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5년도 1분기 실적인데 1분기 실적이라고 봐도 좀 이상해요. 1분기면 보수적으로 본 거지. 근데 예. 어쨌든 리포트 내용에는 분기라고 안 적혀 있고 25년도 실적이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사실 네네네. 연간으로 보기도. 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같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25년도 전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을 26.6조 원을 했거든요. 대충 26조 원. 네네네. 26조 원인데 이 중에 HBM으로 8조밖에 못 번다. 그럼 나머지 한 18조가 레거시를 버는 건가? 그럼 아니면 그것도 거꾸로 좀 이상해요. 이걸 분기라고 치면 48에 32, 30조를 HM에 벌면 나머지는 적자가 난다는 얘기지. 거꾸로 보면 레거시는 적자라고. 네, 그래서 거고. 분기로 봐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분기라는 코멘트가 없어서 없어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ESSD 아무리 팔아도 10조씩 수익 날 수 있을까? 아닐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하닉스에 대한 컨센 하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션킴이 지적했던 포인트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컨센이 계속 하향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하닉스는 컨센이 하나도 안 빠졌다. 근데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빠지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레가시 규모가 원래 규모가 크니까 이쪽이 죽으면 이익이 빠질 거고 이 빠지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하고 저쪽으로 가면 이거 빠진 건 유지되고 이쪽으로 가면 경쟁이 격화된다. HBM이라든가 ESSD라든가 계속 그 논리인 거예요. 그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잘 먹혀들고 있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익 추정치는 이거는 너무 낮은 것 같고요. 이익 추정치는 아마 하이닉스는 30조대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걱정하는 논리는 뭐냐면 중국의 등장이 심리를 얼만큼 때릴 거냐가 제일 오히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저 HBM에 30조 벌었어. 그래서 다른 것까지 돈 벌어가지고 한 35조를 벌든 40조를 벌든 중국이 쫓아와요. 이래버리면 좀 골 때리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 중국이 그렇죠. 쫓아왔을 때 그 산업이 어떻게 됐는지. 다른 산업들 망가진 걸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는 35조를 벌든 40조를 벌든 50조를 벌든 난 모르겠고 걱정인데 이렇게 되는 건 나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익 추정치에 따라서 현재 주가 이거는 조금 뭔가 이익 추정치 조금 애매하네. 네. 금요일 날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내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을 5조 원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8조 원 전망이 이게 25년도 연간이 아니라 만약에 1분기 전망이라면 다른 데서는 마이너스 3조 터졌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도 좀 과한 것 같고 이게 HBM 8조가 연간인 것도 과한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예. 네. 그리고 반도체
주들 요즘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반도체 규제가 곧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요거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센티를 아주 세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네,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로이터에서 일단 대략적인 예상은 좀 한 것 같아요. 곧 중국 반도체 3차 규제가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제약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HBM 칩 등의 대중국 출하 제한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HBM 중에는 HBM2 이상에 해당하는 AI 반도체에 쓰이는 메모리 수출도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사실 HBM2를 지금 하이닉스는 거의 안 납품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2도 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납품 비중이 높을 테니 삼성전자가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로이터에서는 언급을 했고요. 규제 대상으로는 중국 반도체 기업 24곳, 투자 기업 2곳, 반도체 장비 업체 100여 곳 정도가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같은 조치는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등 이런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국, 싱가폴, 대만에서 제조된 장비는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만 네덜란드, 일본에서 생산된 장비는 제재받지 않을 거다라고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ASML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장비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좀 앞뒤가 안 의아한 맞네. 부분도 있어요. 앞뒤가 뭐가 안 맞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곧 반도체 규제가 발표가 될 네. 텐데 그 여파가 좀 예상보다 많이 세다면 추가적인 반도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고 그냥 예상 정도다라면 이때까지 좀 많이 선반영을 했으니 그 이후로 좀 불확실성 해소를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EU에서 사실 가장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킬 정도로 2035년부터 휘발유차를 다 퇴출시키겠다 이런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규정을 다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30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EU의 최대 정당인 중도보수 유럽인민당 EPP라고 불리는데 이 당에서 EU 내의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법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압박을 한 건 아니고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네. EPP 소속인 EU의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출가스 기준 미충족 업체에 물리는 벌금도 제고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5년에 휘발유차 퇴출하는 규정도 폐지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들에게 내년부터 벌금 물리기로 했는데 이것도 폐지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독일이 몰렸거든. 전기차 안 팔리고 자동차 잘 안 팔리고 그렇죠. 뭐 중국 전기차 들어오겠다고 하고 하니까 아주 뭐 지금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폭스바겐 독일 공장이 멈추잖아요. 세 개인가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그래서 이 같은 정책 내연기관차 압박하는 정책 폐지하자고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지금 독일이라고 하고 네. 다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랑스 르노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업체들 이익이 전부 다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차전지 업종 관련해서는 오늘은 뭐 상승한 종목도 있고 뭐 하락한 종목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때까지 좀 매도 의견이었다가 강하게 매수 의견으로 좀 바꾼 하우스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바꾸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유럽의 CO2 배출 규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흔들린다면 그 바꾼 근거가 흔들리는 거니까 네. 다시 또 의견을 바꾸려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였고요. 네.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박순재 대주주이자 이제 대표인데 할로자임 특허가 잘못됐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네, 내용에 대해서는 뭐 SCJM 관련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건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지적을 해서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SCJM 관련 특허를 침해쓸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언급을 좀 해서 그때부터 좀 우려가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박순재 대표가 이 할로자임의 엠다제라는 특허 무효화를 위해 상용화 막바지 시점까지 기다렸다. 몇 년 전에 할 수도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머크가 이거에 걸었잖아요. 네네. 그거 옛날부터 할 수 있었는데 최근까지 기다렸다 타이밍 보고 한 거라고 합니다. 특허 논란이 시작된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현지에서 큰 반응이 없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 왜곡되어 들어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월에는 여러 좋은 일도 많고 해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1월을 예고했다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빅파마 다수의 빅파마들과 지금 협업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임박했다 몇 군데는 임박했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주주들이. 근데 대표가 지금 1월 달에 여러 좋은 일이 많다라고 하니까 1월에는 뭔가
나오겠구나라는 네. 기대를 좀 일으키면서 금요일날 한 7%대 빠졌는데 오늘 7%대 7.8% 정도 네.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야, 근데 한국은 숫자가 안 나오면 더 잘 반응하는 것 같아. 숫자 나오면 그 다음부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라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숫자가 안 나오면 꿈을 꾸니까 좀 쉽게 반등을 하고 또 반대로도 뭐 쉽게 충격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스닥 1위 업체의 주가가 이렇게 7% 빠졌다가 8% 올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네. 슬픈 것 같아요. 빨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좀 빨리 보여주고 내년도 초반에는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 앞으로 더 성장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